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이모는 무속인에게 관심이 많다. 저희 이모는 사주를 보는 것이나 무속인 같은 쪽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주로 가는 무속인이 있는데 굉장히 용하다고 하네요. 사주 팔자를 잘 맞히거나 미래를 잘 맞힌다기보다는 아픈 사람들이 다녀오면 몸이 싹 낫는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발이 아프거나 두통이 잦은 분들이 자주 찾아가시는데 놀랍게도 그 무속인만 만나서 몇 가지 구슬하는 것도 아닌 대화만 몇 마디 하고 오면 싹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정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너무 아픈 중환자는 안 된다고 하네요. 무슨 이유인지는 절대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고 늘 무속인의 보호인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면담을 하게 해준다 합니다. 저희 이모도 간간히 잔병들이 있을 때 가서는 몸이 가뿐해짐을 느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속인의 보호인이 면담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모는 왜 그러냐고 묻자 보호인이 말하기를 무속인의 몸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면담이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근데 이모가 그 무속인과 친한 단골이었거든요. 계속 보호인에게 부탁을 했는데 끝내는 무속인이 허락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왕 가는 것 친구도 좀 몸이 아프다고 해서 같이 갔다는데요. 무속인이 굉장히 초췌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초췌하게 거의 풀린 눈으로 누워있던 무속인이 갑자기 이모의 친구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모와 이모 친구는 놀라서 뒤로 흠칫 물러섰는데 무속인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더니 이모 친구의 손을 잡고는 말했답니다. 고마위. 이모 친구는 소름 끼쳐서 이모에게 가자고 말했고 하는 수 없이 그냥 복채만 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이모의 친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이모는 무서워서 그 무속인을 다신 안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후에 이모의 친구는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했고 2년 후에 죽었다고 하네요. 이모는 뭔가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 무속인에 대한 정보를 막 여기저기 알아보았고 그랬는데 끝내 무속인의 보호인이 진실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원래 그 무속인은 사람의 병을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병을 대신 앓는다고 하더군요. 아픈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의 악기는 딱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무속인이 그거에 해당되기에 아픈 사람이 오면 그 악기가 무속인에게 붙게 되고 무속인이 대신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질병의 악귀들만 받아온 것인데 어느 날 보호인을 속이고 중환자가 들어와서는 거의 무속인이 사경을 헤맸다고 하네요. 그런 상태에서 단골인 이모의 계속되는 부탁을 넘겨들을 수 없어서 면담을 허락한 건데 그때 같이 온 이모의 친구를 보자마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즉, 그 이모의 친구가 무속인보다 더 악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무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악귀가 다 옮겨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속인이 이모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이고 이모 친구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 이후로 이모는 다시 무속인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고 저에게도 매번 만날 때마다 무속인은 만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원피스. 늦은 여름의 저녁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작은 아버지 가족이 놀러왔다. 차로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라 종종 작은 아버지는 놀러 오시긴 했지만 가족이 오는 경우는 많이 없었다. 아마 얼마 후 있을 추석 때문에 모였지 않나 싶었다. 친척 언니는 어려서부터 나랑 매우 친했다. 나와 나이 차이도 1살밖에 나지 않을 뿐더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나와서 자주 어울려 놀았기 때문이다. 두 가족이 모여 다 같이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었다. 꽤 늦은 시간, 작은 아버지네는 시간이 되었다며 집에 가실 채비를 하셨다. 언니만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어질 수 있었다. 사실 별 얘기는 없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친구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남자 이야기 등등 20대 초반 아가씨들의 흔한 수다였다. 그렇게 한참 수다를 떨고 있을 때였다. 캔맥이나 하나씩 할까?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늦여름 밤의 더위는 우리에게 맥주 생각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맥주를 사러 가기 위해 대충 걸쳐 입고 나갈 준비를 했다. 마루에서 컴퓨터를 하던 남동생이 지도 맥주를 사달란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그렇게 입을 삐죽대며 궁시렁대는 동생을 뒤로하고 집을 나왔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라 동네 슈퍼마켓은 다 문을 닫아버렸다. 큰 길가에 있는 편의점을 가야 했다. 환한 길로 가기엔 조금 돌아가야 해서 우리는 좁은 골목길로 가기로 했다. 조금 어둡긴 하지만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으니까 언니랑 수다를 떨면서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싸한 시선이 느껴졌다. 저 앞쪽의 작은 골목에서 내려오는 작은 계단 몇 칸. 거기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앉아 있었다. 우리가 이 골목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릴 계속 주시하고 있던 것 같다. 우릴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싸하다고 해야 하나. 다리가 없다. 그때 느낌이 왔다.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식은땀이 흘렀다. 머리털이 쥐뼛쥐뼛 서는 느낌이다. 언니는 저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계속 나한테 말을 걸고 있었고 난 언니가 하는 말에 대답하면서 애써 시선을 주지 않았다. 갑자기 언니가 말을 끊더니 봤어? 언니도 봤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쉴 새 없이 내게 말을 걸었던 거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빨리 이 골목을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아주 조심히 그리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우린 하지 말았어야 했을 행동을 했다. 이놈의 호기심. 골목길을 나가는 순간 둘 다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엔 아이가 없었다. 대신 지붕 위에서 미친 듯이 빨간 원피스를 흔들며 춤을 추는 아이를 볼 수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큰 길로 내달렸다. 너무 무서웠다. 언니는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봤다고 했다. 무서운데 말을 안 하면 더 무서워질 것 같아서 억지로 말을 걸었다고 했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잔뜩 샀다. 도저히 맨정신엔 잘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물론 집에 올 때는 당연히 큰 길로 빙 돌아왔다. 그렇게 둘이서 맥주를 잔뜩 마시고 술 기운에 취해 정신없이 잤다. 아침부터 엄마가 혀를 찢찢 차신다. 좁은 골목에 집 하나 있잖아. 어젯밤에 불나서 가족이 다 죽었다네. 언니와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제 언니와 내가 본 빨간 원피스에 아이가 춤추던 집에 밤사이에 불이 나서 일가족 3명이 다 죽었다고 했다. 촛불이 넘어져서 불이 났다고 했는데 우리 동네에 어제 정전은 없었다. 그날 언니와 내가 본 빨간 원피스의 아이는 화마가 아니었을까. 세 번째 이야기, 타원. 결혼을 앞둔 여성이 있었습니다. 양가간의 상견례도 마치고 예단도 오고 간 결혼식만 직전에 앞둔 그런 상태였는데요. 신랑 되는 사람은 술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고 술을 권해도 절대 안 먹고 말 수도 없고 착해 빠지기만 한 성격이었고요. 그러다가 그 예비 신부분이 자기 여동생이랑 예비 신랑이랑 일면식이 없어서 결혼 전에 소개하는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뒤늦게 오기로 한 여동생이 약속 시간에 늦어주고 둘은 계속 기다렸지만 결국 여동생은 끝내 그 자리에 못 오고 지치고 심심했는지 갑자기 신랑이 안 시키던 술을 시키길래 한동안 거기서 둘이 술을 몇 잔 먹었대요. 일은 그때 벌어진 게 신랑이 갑자기 술병을 바닥에 내리쳐서 깨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깨진 술병목을 신부 목에 들이대면서 과거에 뭐가 구린 게 있길래 무서워서 동생년 못 나왔냐고 뭘 숨기려 빼돌렸냐고 달려들어서 뭐라고 하더래요. 어찌어찌해서 경찰이었는지 어쨌는지 그 자리를 용케 모면하고 당연히 결혼식은 파토가 났는데요. 여기서 더 소름인 건 신부 부모가 주의보기 쪽팔리니 그냥 결혼하면 안 되겠냐고 여자분을 타일렀다네요. 여자분은 나 죽는 꼴 보고 싶으냐고 울고불고 난리쳤고 결국 안 하는 걸로 마무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